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또 궁금해하실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성병 검사인데요. 요즘 많은 젊은 남성분들 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성병 검사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성병 검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는 걸까요? 기본적인 검사는 일단 소변 검사, 혈액 검사, 그다음에 수압 검사가 있고요. 소변 검사는 말 그대로 요도 내로 세균이 들어가서 문제가 될 만한 병을 찾아내는 거고요. 두 번째 혈액 검사는 성관계 중에 들어온 균이나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졌을 때 그 균에 의해 생긴 항체를 검사하게 되는 거고요. 수압 검사는 피부에 어떤 병변이 있을 때 병변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PCR 검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진료실 오셔가지고 소변으로 PCR 검사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그럼 저희가 이제 시행하는 소변 검사는 어떤 검사일까요? 단순하게 염증이 있는지, 그러니까 백혈구의 숫자가 단위 면적당 5개가 초과돼서 있는지 확인하는 단순 소변 검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PCR 검사인데 그 검사에서는 성병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자에서 주로 일어나는 질염균도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에 있는 12종 검사 결과가 모두 다 성병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자친구분이나 배우자분이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하셨는데 성병균은 아닌데 어떤 균이 나왔다고 해서 그쪽 선생님께서 남편도 꼭 치료 받으세요 하면 많은 배우자분들이 우리 남편이 뭐 외도란 건지 아니면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해서 걱정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무조건 다 성병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균이 나오더라도 치료 받으시면 금방 좋아지고 해서 너무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해야 될 균도 있긴 있죠. 그렇죠. 물론 있긴 해요. 뭐 임질, 클라미디아,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트리코모나스 바자네스 이 4가지 균은 모든 분이 동일하게 성병일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4가지만 안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도 사실은 남자가 혼자 걸릴 수 있는 균은 아니에요. 대부분이 여자들한테 흔한 질염균이고 여자분들은 뭐 성관계가 없이도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균이지만 남자들은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걸릴 수 있는 균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꼭 성병은 아니라는 거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주신 것 중에 혈액 검사가 있는데요. 그럼 혈액 검사는 주로 어떤 질환들을 보게 되는 걸까요? 전염성 있는 성병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매도, 에이즈 정도 될 거고요. 그 중에 또 요즘 논란이 되는 게 헤르페스예요. 근데 사실은 헤르페스는 비뇨기과 의사들이 이렇게 크게 관심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워낙 많은 분이 갖고 있는 병이고요. 헤르페스 1형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7, 80%,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거의 90% 이상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헤르페스 2형도 걸리시면 뭐 불치병이니까 뭐 죽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통계를 내보면 한 15%나 됩니다. 15% 갖고 있는 병이 없지 않을까요? 고혈압 당뇨가 15%가 될까요? 쉽게 말해서 누구나 갖고 있는 균인데 고혈압 당뇨도 사실은 아시다시피 거의 불치병인데 그거 걸렸다고 막 뭐 죽을 것 같이 이렇게 안 하는데 왜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오셔서 헤르페스 2형 걸렸다고 제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걸려서 이제 눈물을 흘리셨는데 한 번도 증상이 나타난 적은 없어요. 통계적으로 봐도 환자분 15%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건 1%같이 안 되거든요. 대부분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왜 그게 죽을 병이 됐는지 사실 이해를 못 하겠고요. 또 하나 환자분이 또 생각할 때 B형 간염, C형 간염은 그냥 내과 질환이다 생각하시잖아요. 그거 성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보균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B형 간염하고 C형 간염 나오면 맨 앞에 성병 보균자라고 할 정도로 성병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검사도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무증상인 분들도 많지만 정말 일부에서는 그게 너무 재발을 자주 해서 진짜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그 항바이러스제 약물 복용하시면서 면역 관리를 해서 이걸 관리는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임상 증상이 있을 때는 상대한테 전염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이제 조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또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내가 관계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해도 됩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혈액 검사는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항체가 만들어지고 그 항체를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뭐 항체가 만들어지진 않고요. 말라야 2, 3주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보통 검사는 8주, 12주 그때 돼야 정확하게 검사가 있어서 하루 이틀 전에는 못할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 말한 STD PCR 12종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거는 항체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세균 자체를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는 가능해요. 단 소변을 좀 많이 참고 오셔야 됩니다. 요도 내에 세균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검사는 정확해지기 때문에 최소한 6시간 정도는 소변을 안 보고 오시는 게 정도의 검사의 정확성은 높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검사 중에 피부 검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어떤 검사일까요? 일단 병변이 있을 때 주로 시행하게 되고요. 병변이 있을 때 뭐 궤양이 있다든가 아니면 빨갛게 됐다든가 어떤 피부가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타였거나 이러면 거기서 샘플을 얻어서 검사하는 건데 헤르페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완치되는 병이기 때문에 검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단 여자친구나 부인분이 HPV라고 하는 바이러스,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할 때는 특히 피부에 무슨 병변이 없을 때도 저는 이제 수압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전염력이 상당히 높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감염된 여부를 확인해야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하는 거는 HPV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상이 뭐 있으시면 당연히 오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특히 요새 뭐 20, 30대 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관계를 하실 기회가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산부인과 주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듯이 남성분들도 주기적인 확인하셔서 좀 안전하게 관계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거는 성생활을 한 분하고만 한다고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기본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맞고요. 근데 또 이제 활동적이셔서 파트너가 계속 바뀌신 분이라면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단지 요도염이 생기고 부관염이 생기고 뭐 전립선염이 생기기 때문에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성병이 걸린다고 해서 모두 다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코로나에 많은 사람이 감염됐지만 3분의 1은 무증상 감염자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성병에 감염되는데 증상 없이 지낸다고 해서 나중에 합병증, 후유증이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 중에 가장 최악이 불임이거든요. 불임을 일으키는 세균이 있었는데 증상이 없어서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불임이 되면 그거는 돌이키기 어려운 문제예요. 대책이 없는 거기 때문에 검사는 반드시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성병 검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영상 하단에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